네, 안녕하세요. 저 국어강사 이유정입니다. 크게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 지금 시험 기간 한창이라서 너무너무 지금 막바지로 힘들 때거든요. 정말 딱 한 2주만 버티라고 해주셔요. 이제 그거 딱 끝나고 좀 쉬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수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저는 유정국어 이유정이고요. 자, 미탐에서 수업 열립니다. 어떤 커리큘럼 준비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여름방학 때 공부할 때는 크게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걸 공부한다. 두 번째로는 내신에 들어가는 걸 공부한다. 혹은 세 번째로는 둘 다 들어가는 걸 공부한다. 당연히 뭘까요? 둘 다 들어가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저희 쓰는 신사고 교과서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현재 3회 3단원이나 3회 4단원처럼 문학단원 안 한 거 있긴 하지만 이쪽 뒤에 있는 4단원서부터 10단원까지의 이 표가 있는데요. 혹시 잘 안 보이시더라도 여기 있는 지금 현재 문법 파트에서요. 4의 1-1 의문의 변동까지가 지금 시험 범위가 끝났고요. 남아있는 게 4의 1-2의 한글 맞춤법이 2학기 때 있는 굵직한 문법 진도입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어차피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다질 필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지금 뒤로 가시면 7단원인데 현재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단원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7의 1-1까지만 지금 시험 범위고요. 7의 1-2의 관동멸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번에 시험에 들어간다고 했던 바였으나 이거 미뤄지고 2학기 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굵직한 건 저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단어들은 이제 화법과 작문 파트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외대는 더 짧죠? 3주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공부하려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축 잡으시면 되세요. 이제 관동별국을 이제 축으로 해서 가사 작품, 특히 조선전기 가사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문법인데 한글 맞춤법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한글 맞춤법 그래서 예비고 때도 굉장히 길게 수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파트가 지금 2학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험 문제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문제는 아니고 2022학년도 우리 학교 기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정말 굉장히 오래 나왔던 문법 문제랑 틀이 유사하다라고 아마 학생들이라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엄마 나는 좀 문법 기초가 악했던 것 같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거라면 아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자,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문항은 한글 맞춤법 제19, 20, 21항이 함께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 시그니처 문제죠. 적절한 거 모두 고르라 하는 형태 이런 문항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제19항의 내용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 어간 뒤에 만약에 이가 붙거나 혹은 은하, 은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명사가 된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과 혹은 이나 시가 붙어서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때 앞에 말은 없더라도 똑같이 어간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간 뒤에서 이나 시가 붙어가지고 이때 부사로 된 것은 그때는 소리대로 적느냐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 적느냐라고 했을 때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어간의 원형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 결국은 어법에 따라서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문법에 맞춰 적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예시로서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 요 선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렴풋이는 지금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랐을 때 어법에 맞도록 적은 적절한 표기이냐 이걸 판단하는 선지예요. 그리고 사실 선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죠. 기역, 니은, 디귿 딱 3개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고르는 문제가 이때 당시에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문항이 올해도 나올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나올 것이다라고 90% 이상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문제가 올해도 여전히 1등급을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간이란 단어를 하나 봤을 때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도 그냥 보니까 대충 풀리는 것 같아. 이 보이네? 이 보이네? 맞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하나를 보시더라도 어간이란 단어가 있으면 원래 이 단어가 품사 자체가 뭐였어야 되냐면 동사나 형용사일 때 우리가 어간이나 어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쓰였는지 1차적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뒤에 오는 접사가 이나 음이냐 이나 희냐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어렴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봤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예요.
한 단어가 아니라 쪼개져서 뒤에 접사 광고까지는 맞고 그래서 부사가 된 것까진 맞는데 자 이때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만 맞는지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렴풋이라고 하는 게 어간일까요? 자 요걸 또 떠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은 머릿속에 어렴풋하다를 떠올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렴풋하다가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맞겠네. 적절한 선지야 라고 처리한 친구들이 진짜 많았었고요. 그래서 틀렸던 시험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이때 어렴풋하다라고 하는 한 단어가 있을 때 어렴풋하다, 어렴풋하고, 어렴풋하지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어간은 어디까지냐? 활용할 때 고정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어간이거든요. 그리고 뒤에가 엄입니다. 근데 어간이 그러면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렴풋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렴풋은 어간이 아니라 어근입니다. 단어 형성 파트죠. 우리 이번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중간고사 때 킬러였던 그 문제가 어근이랑 어간을 구분 못한 애들이 틀린 거였었거든요. 보시면 한글 맞춤법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와서 급하게 19학만 공부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문법적인 기초를 잘 쌓아야지만 이번에 2학기 때도 문법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문법 개념입니다. 제가 맨 처음 엄니들 뵀을 때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기초가 우리 학교는 잘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를 반드시 출제한다 라고 해서 어간, 어근 구분 또 품사 중에서 이 단어의 품사가 동사냐 형용사냐 아니면 관형사냐 관형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텐데 요 파트가 어려운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중세문법 할 때 지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가 만약에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친구들이 있다면 여름방학 때만큼은 반드시 그래도 3주나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문법은 좀 다량의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는 한글 맞춤법만 많이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을 조금 충분하게 풀어볼 수 있다면 여름방학이 매우 알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어려운 파트가 관동별곡이죠.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었던 건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생긴 줄이 정말 정말 길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학교 교과서는 전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동별곡을 한번 돌려야 되는데요. 관동별곡 보통 언제 시험 범위예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럼 보통 2023년이랑 2021년도 우리 학교에서는 다 2학기 중간고사 때 봤었고요. 그 다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도 보고 기말도 보고 범위를 쪼개서 1학기에 걸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길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걸 하나 보더라도 강호에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다라고 나오면 강호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아이들이 이미 머릿속에 연상해야 되는 것은 강호는 자연을 가리키는 거고 강과 호수니까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가리켰으니까 대유법이야. 이것까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병이 깊었다라고 하면 이때 적용되는 한자성어가 연하고질 천석고항. 그리고 플러스에서 중림에 누웠다라고 하는데 중림이라는 건 단순한 대나무 숲이 아닌 거죠. 이것은 정철이 은거하던 전남 창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인 것은 은유법이나 혹은 대유법 역시 쓰였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요거 한 줄만 딱 읽었는데 벌써 암기해야 될 사항이 하나, 둘, 세 가지나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다고요. 교과서 페이지가 5쪽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학습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 가서 이거 정말 완벽하게 암기하고 완벽하게 이해할래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시험 보기 2주 전 됐을 때 갑자기 시험 범위 얼마나 추가되는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문제 풀 시간이 없을 뿐더러 추가적인 다른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관동별곡만큼은 꼭 한번 돌리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관동별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례로 이전에도 우리 학교에서 면항정가 같은 것들 추가 시험 범위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선 전기 가사를 폭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밑줄이 나와 있을 때 실제로 시험 문제가 위 구절에 나타난 화자의 지향성과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을 고르라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실제로 문항이거든요. 이런 문항도 실제로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병이 깊었다를 천석고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천석고항 나오니까 얘는 지향성이 유사한 거 적절한 선지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 실제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몇 분이나 쓸 수 있을까요? 30분에 보통 30문항을 우리가 50분에 풀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문항에 몇 분 정도 써야 될까요? 몇 분 정도 써야 될 것 같으세요? 대략 한 1분 정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술형 쓰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우리 학교 더군다나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하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사실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 조금 공부가 되어 있는 편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해서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어 풀이가 바로바로 떠오를 만큼 암기를 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신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암기가 필요하고요. 플러스에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유사한 내용을 지닌 다양한 연계 지문들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제가 담아서 정말 외대부고 우리 수업만 또 같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끼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의 시그니처 강의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좀 좋아해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간동배곡하고 고전 문법 배우면서 2학기 성적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비단 이제 수업이 좋은 것도 하나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공부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우리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요. 아이들이 지금도 좀 현장에 나오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방학 때만큼은 시간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꼭 현장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제가 앉혀놓고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도 다 보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바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4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7월 21일 날 개강합니다.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한 주는 좀 쉬게 해주고 그 다음 주에 개강할 건데요. 총 4강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보았을 때 고전 문학이랑 그 다음 현대 문법 들어가는데 기초가 약한 친구들이 지난 중간고사 이후 상당수 보여서 이제 기초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태소 파트, 품사 파트, 단어 형성 파트 한번 훑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나 한글 맞춤법은 1항서부터 57항까지 좀 다 보는 게 필요한데요. 실제로 57항을 보기에는 시간이 되게 여름방학이 짧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방학 때 좀 봐둔 게 있죠. 겨울방학 때.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볼 텐데 특히 그 끝부분에 가보면 57항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혼동하기 쉬운 어휘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시험 때 가서 그 많은 단어를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미리 아이들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업 상세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1교시에는 문학을 하고 2교시에는 문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요 문학 작품이 이제 당연히 관동별곡이 중요한데 그 전에 앞서서 상충곡 면항전과 만분가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들어갈 거예요. 저 일반적인 대중에 지금 나와 있는 수업은 만분가가 안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저는 만분가 꼭 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유배 가사의 시초라고 불리는 가사거든요. 근데 이 만분가가 또 더군다나 2015년도 때 이제 수능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죠. 그럼 오히려 관동배곡은 최근에 기출돼서 수능에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만분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없는 커리큘럼이지만 조금 길고 어렵지만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조선전기 가사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형태소부터 시작해서 한글 맞춤법까지 볼 거고요. 대신에 관동별곡은 8월 10일 토요일 이제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강으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기숙사 입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테스트인데요. 테스트에는 이제 크게 세 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고등 필수 고전시가 어휘 있죠? 그거 100개 해서 주마다 나눠서 25개씩 암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글 맞춤법 57항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거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가사 수업하는 거 들어갈 건데요. 자, 수업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딱 보시기에 빈칸이 좀 많죠? 빈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 하나씩 암기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기 중에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암기를 못 시켜요. 아시죠? 애들 학교 들어가면 수행도 하고 바쁘고 또 현장 못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최소한 시간 조금 투자해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빈칸이 조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가 돼야지만 객관식도 수월하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도 아이들이 좀 빡세게 공부하는 주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업 교재인데요. 이렇게 생긴 본교재랑 그다음 부교재, 워크북이 하나 나갈 거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번에 어휘노트가 하나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어휘노트에 고전시가 필수 어휘랑 추가적으로 한글 맞춤법 57항에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따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권으로 수업 교재가 구성이 될 거고요. 실제 수업 교재 샘플인데 잘 보시면 교재 안도 이미 뭐 상충곡을 배우든 면항정가를 배우든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학습 꼼꼼하게 하고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전부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독서를 하고 싶은데 독서 수업까지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할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워크북 안에 구성해놨고요. 워크북 안에서 풀 때는 이렇게 해서 구조 정리하고 논제 정리하는, 논점 정리하는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 나면 독서도 그래도 조금 대충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 분석까지 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축으로 되어 있는 교재가 첫 번째 과제고 그다음 두 번째 과제는 이제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 국어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항상 보실 때 이렇게 생긴 표 한번 봐주시면 이제 아이가 예비고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1학기 한번 돌았죠? 그러니까 아이가 확실하게 부족한 영역이 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좀 유의미하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학부모님께서도 봐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영역이 혹시나 좀 많이 부족한 영역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아이가 많이 이제 부족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클리닉 과제집 나오고요. 요거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한 영역당 5문제 정도거든요. 그러면 두 영역이라고 하면 10문제밖에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같이 소화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제는 첫 번째 워크북,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클리닉 과제집까지. 그래서 요 정도를 보시면 되고 우리 수업 시간이 한 타임이니까 아이도 한 타임 정도 국어 공부할 시간을 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일주일에 몇 타임을 한다? 2타임이죠. 제가 한 타임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한 타임하고 이렇게 2타임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이 평일에는 좀 수학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국어, 과학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인데요. 자, 이렇게 생긴 클리닉 보시면 되고 문자 매주 이제 똑같이 나가는데요. 문자 내용 보고 나서 지금도 과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매주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전부 다 연락이 다 피드백이 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냥 해야 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주 이제 과제 문자 보내고 있고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조금씩 애들이 과제도 보내고 해서 소식이 옵니다. 해서 요 내용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 클리닉인데요. 유전국어는 1년 내내 외대부고 1학년 시간표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요일날 2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2시, 5시, 2시부터 5시. 끝나고 나서 클리닉, 그 다음에 방학도에도 똑같이 6시부터 9시 수업 우리 클리닉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 학기 중에는 이때만큼 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방학 때는 꼭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얼굴 보면서 친밀감 쌓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선생님이 아니라 같이 현장에서 만나면서 이제 친밀감 느끼고 공부해야 될 거 짚어주고 할 때 아이도 성적이 또 눈에 띄게 향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혹시라도 집이 너무 멀어서 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라이브 시청하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저한테 밴드로 숙제 제출해줘야 되고요. 질문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해서 현장 클리닉이랑 또 카톡 질문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전체적인 1년 커리큘럼인데 지금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문법하고 고전문법 이렇게 돌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2 들어갈 때는 수능 문학하고 수능 독서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을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만 요때도 꼭 끝냈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조선 전기 가사를 봤잖아요. 그럼 아이들 2학년 때 들어가면 문학 사용할 거니까 이때는 이제 뭘 좀 했으면 좋겠냐면 조선 후기 가사 한번 돌리고 그거랑 같이 이제 고전 수능 문학 수능 독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커리큘럼 한번 설명드리려고 넣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문법 특강인데 이거는 혹시 아이들 중에서 지금 수업만 들어도 충분한데 만약에 나는 한글 맞춤법을 예비 때 겨울방학 때 너무 잘 해놨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냥 요거 엄매 수업을 듣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요거는 국어 전 영역이 들어가는 만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서 엄매 1주차
얘는 의문서부터 시작해서 중세문법까지 그냥 전체 언어와 매체라는 수능 과목 전체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이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듣도록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 한 구절을 한번 써봤습니다. 혹시 고정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를 혹시 아시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 시험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이 고이면 꽃은 피거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아이들 지금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제 또 우리가 어른들이 힘들다고 해도 사실 그 자리에서 있는 아이들만큼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더라도 언젠간 물이 고인다면 꽃은 꼭 피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잘 마무리하고 또 여름방학 잘 준비해서 이제 2학기 때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